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그 조피나무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조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직접 이제 생산을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은 한 인구 50만 정도 되는 도시고, 저는 포항에 있는 기계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기계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신 대표 정홍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이 묘목업을 해왔습니다. 30년 정도 묘목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저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복숭아, 자두, 살구, 두릅, 엄게, 민음게 다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관심이 아주 뜨거운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피나무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 초피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제피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진피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중국 후추라 그래서 차이니스 페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먼저 재배 식물의 성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중에서 제피나무 혹시 키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냥 가시 있는 제피 키우고 계신 분 한 2분, 3분 정도, 4분 계시네요. 이 제피나무는 이름에서 보면 그 과에서 보면 어떻게 크는지가 먼저 나옵니다. 초피나무는 온양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관목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잎은 넓게 생기고 그리고 관목이라는 거예요. 관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로 키가 많이 안 크는 나무를 관목이라고 해요. 관목. 그래서 이 초피나무는 다 키가 크면 3m 내외로 큽니다. 제가 키가 1m 75 정도 되는데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지만 3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크게 자라는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식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내가 그 특성에 맞게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피라는 초피라는 나무의 재배 한계선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느냐, 어디까지 안 되느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초피나무는 지리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최저 기온, 연간 최저 기온이 18도에서 20도 이하의 지역에서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삼척 도계에 초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초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산에 이렇게 가보면은 야생 제피가 있는지 없는지 초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은 우리 지역에는 야생에 초피가 한 개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 재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아니면은 아시잖아요. 오래 산에 계시고 다니시고 우리 지역에 이 초피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가 이 초피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초피를 잘 먹기 때문에 새가 먹고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면 그게 떨어져서 발화가 되어가지고 납니다. 그래서 이 초피가 있는 지역에 가면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한 나무, 두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군락을 이루어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도. 왜냐하면 저희 포항 기계 지역도 최저 기온이
18도,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18도, 20도 떨어지는 걸로 안 죽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가보면은 가시 없는 민초피가 20년 자란 민초피가 있어요. 제 다리, 이 다리만 합니다. 다리만 한데 아직 20년 동안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 기후에 견뎌낸다는 거예요. 18도, 20도 정도 견뎌내는데 그 해의 강수량이라든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살고 살지 못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제비 열매는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아시는 것처럼 열매가 맨 처음에 6월 달부터 열매가 조금 푼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고 약 9월 달에서 10월 달이 되어야 성숙됩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안에 있는 종자가 연결해지고 다시 파종하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답니다. 6월 달 조금 넘어서면은 이 제피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늦게 따시는 분들은 9월 달까지도 계속 답니다. 그리고 이 제피의 성분 및 용도 이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피의 성분 가운데 약용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통작용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문의가 오시는 분 많아요. 전화 오는데 뭐라고 오느냐. 저는 이빨 치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치통이 굉장히 심한데 이 제피를 달인 물을 이렇게 입을 헹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시고 치과에 먼저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치과에 먼저 가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 제피를 물에 살짝 끓여서 그 나온 물에다가 소주를 섞어서 입을 여러 번 헹구면 노동다가 헹구면은 치통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장균 그리고 구균, 디프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피부사상균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피는 우리가 식품으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의약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라탕을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마라탕이라는 것이 여기는 아까 제가 보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릉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라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탕은 이 초피가 주 원료가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에다가 이 초피를 넣어서 얼얼한 맛이 나도록 해서 그 얼얼하고 매운 맛을 즐기는 그런 식품인데 이 청소년들이 이 얼얼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국 음식 가운데서 마파두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파두부의 얼얼한 맛도 이 제피를 사용해서 냅니다. 그리고 제 경상도 지방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에도 이 제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그면 때 제피를 사용하면은 매콤한 맛이 있고 끝이 깔끔하고 그리고 발효가 이상 발효가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이 제피를 갈아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 제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제피가 있고 한국 제피가 있고 일본 제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제피는 어떤 맛이 있느냐면 중국산 제피는 매운 맛이 굉장히 얼얼한 맛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한국 제피는 얼얼하면서도 약간 새콤한 신맛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제피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제피를 수거하는 업체가 경상도에 있는데 그 업체에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제피를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제피를 수거할 수 있는 그 업자를 정해두고 한 번 갖고 올 때 한 100kg씩 이렇게 그쪽으로 갖고 와요. 100kg씩, 200kg씩 갖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제피를 수거해가지고 건조기를 넣습니다. 건조기를 대형 건조기를 10대씩 넣고 그것을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피가 판매되는 그런 개인적으로 판매되는 것 이외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용도는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제일 많이 제피를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산 제피를 중국산 제피보다 더 믿을 수 있고 좋은 제피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척 도계 농협에서도 조합장님하고 굉장히 훌륭하세요. 제가 그냥 달리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묘목을 하면서 전국에서 저희 이 포항까지 오시는 조합장님들을 제가 몇 분 있습니다. 지금 보죠. 어떻게 하면 그 농협에서 앞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러고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방울굴에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3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피를 앞으로도 이 삼척 도계 농협에서 잘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제피 장목반을 만들고 제피 장목반을 만들고 또 수출 장목반을 만들어서 해외 바이어들과 접촉해가지고 미국이나 특히 동남아 생선 요리를 많이 하는 이 동남아 쪽으로 이런 식품 박람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판로를 높여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후추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후추, 검정색으로 된 후추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돼지고기를 드실 때 쌈장을 만들 때 이 제피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처럼 세계인의 향신료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제피는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이 점점 짙어지고 기후가 점점 이변이 생겨서 건조하고 막 이렇게 기후가 되니까 산에도 잘 안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재배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배 기술, 철철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느냐, 병충해를 방제를 잘하고 수영을 잘 만들어서 농장을 잘 열리는 농장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적은 면적에서 이보다 더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과수나 이 식물 재배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금사과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금사과 사과가 뭐 평년에 2배, 3배의 가격이 돼요. 그래도 상품이 없어요. 한 밭에 가서 과일을 따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탄저병에 갈반병에 잎 다 떨어지지요. 사과 다 뱀질이 되지요. 그다음 색도 안 나지요. 낙과 다 돼버리잖아요. 왜 그래서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하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비가 많이 오고 강수가 계속해서 되면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 사과 뭐 이래 좋다 그랬는데 타기 어려워요. 사과 잘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왜 그렇습니까? 비가 계속 오고 여름철에 40도 가까운 고온이 돼버리니까 그쪽 지방은 사과가 생기장이 되면 사과 다 떨어져요. 홍로 같은 거 그런 거는 여름 사과 다 떨어지고 부산 쪽은 나왔는데 이 초피나 이런 것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따뜻한 기후에 잘 되면 좀 따뜻한 기후,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도 배수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K푸드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 음식 미국에서 김밥을 만들어 파니까 미국 사람들이 환장하고 한국 김밥 먹으라고, 그것도 그냥 산 김밥 따로 냉동 김밥인데 환장을 하고 금방 마트에서 없어져 버린대. 그래서 한국 음식 굉장히 인기해요. 그런데 이 초피를 세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일본 건 줄 알고 중국 건 줄 알지 한국에서 좋은 이 초피가 생산된다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팔 것 없으면 팔라고 하면 물건이 있어야 팔지. 외국에 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전망은 이런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재배 기술을 연구하는 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하는 만큼 많이 팔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에 우리 한국 음식이 소개될 때 김치나 이런 것들도 김치 담을 때도 이런 조피 담는 거 이런 거 약간 뿌리면 새콤달콤하고 그리고 아싸한 맛이 있고 이런 여기 한국 맛이다. 외국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조합해서 해야 되겠죠. 개인이 하기 어렵죠. 그 조합해서 이런 재배 체계를 잘 연구하고 그리고 관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조 사업을 해가지고 관정 조피 재배하는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합해서 이 관수시설하는 것도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차가막하는 것도 보조를 하고 농약도 어떻게 하는 걸 하고 그리고 개인들은 내 재배지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잘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전망이 있는 틀림이 없는데 아무 땅이나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그냥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열매를 가져다 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질문이 없으면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